안녕하세요, 강한문석입니다. 해외 축구 A매치 포함해가지고 7경기 있는데, 오늘은 제 생각에는 베팅하기 좋은 날은 아니에요. 뭐 스페인 라리가가 아니죠. 스페인 FA컵, 어쨌든 컵 대회고, 오랜만에 또 이 팀들이 경기를 하는 거고, 또 국가대표전 이제 막 선수들이 복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라인업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뭐 네이션스 컵도 부르키나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세네갈 찍기도 그렇고, 지난 경기 어쨌든 세네갈이 뭐 화력적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 예선도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지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많은 팀들이 지금 좀 사이즈가 이제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베팅이 제가 볼 때 썩 좋아 보이는 날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분석이라기보다는 항상 제가 A매치는 분석을 약간 어떻게 보면은 평소 이제 해외 축구 분석하는 것보다 약간 가라직 분석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뭐 요 경기 한번 먼저 가볼게요. 라요 대 마요르카. 요거는 FA 경기입니다. 스페인 FA컵. 네, 요 경기는 일단 라인업적으로 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힘들어요. 일단 뭐 라요 같은 경우도 뭐 팔카오 이런 선수들이 안 나오고 뭐 그럴 확률이 높고요. 마요르카도 쿠보 이런 애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면 막 복귀한 거고, 이제 또 곧 있으면은 라리가도 다시 이제 뭐 A매치 휴식기에서 끝나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에 선수들의 몸 상태 점검, 요런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생각에 결국 베티하나 사실 라요 찍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팔카오가 못 나올 수는 있어도 뭐 과르디올라 뭐 이런 자원들은 좀 쓸만해요. 그런 상황이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도 국대 다녀들 많고 뭐 이래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라이오 승을 봅니다. 라이오 승을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주력감은 아닌 것 같아요. 주력감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컵대회고, 라이오도 이제 휴식기 직전에 막 홈에서 이제 힘이 빠지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결국 좀 뭐 하락세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그래도 상대가 어느 정도 가닥에 있는 팀들을 만났지만 조금씩 내려오는 흐름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휴식기가 꽤 길었었고 그 이후에 경기다 보니까 배당적인 메리트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있진 않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라요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일단 많이 약해요. 저기는 뭐 특히나 이제 중원 쪽에 바바나 이런 핵심 자원들의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왼쪽 자료 슬쩍 보고 하면은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굳이 뭐 부주역 내지 고배당 뭐 이런 쪽으로 찍는다면은 라요 쪽을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부르키나파소 대 세네갈 경기도, 이 경기는 솔직히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결승에 올라갈 팀은 저는 세네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따지면은 좀 그래도 이제부터는 슬슬 이제 큰 무대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들 그냥 뛰는 것처럼 보여도, 얘네는 이게 네이션스컵 자체가 꽤나 이제 팀들 간에 이제 그 중요도가 있어요. 나라들 간에 이제 아프리카의 축제고, 더군다나 이게 뭐 예선이나 뭐 16강도 아니고 결승을 앞두고 이 두 팀이 만났기 때문에, 부르키나가 지금까지 잘해왔고 수비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고, 세네갈이 뭐 계속해서 득점에서 안 터지는 모습을 보다가 지난 경기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터졌었고, 뭐 이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는 저는 이거는 세네갈 승 봅니다. 세네갈 승. 이번 대회 좀 그래도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인 이제 세네갈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찍는 다음에 세네갈 찍는 게 맞고, 어느 번은
언더인데 굳이 보면은 저는 그냥 찍으면 그냥 세네갈 승 찍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배당도 어쨌든 1.61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 상황에다가 또 두 팀 간의 맞대결이 3연속 무승부예요. 이게 터지면 제 생각 무승부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4연속 무승부는 어쨌든 좀 쉽진 않고, 물론 이게 무가 많아서 세네갈 일반 승관 보기에는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세네갈 쪽을 찍는 게 맞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초반에 뭔가 배팅하기 좋은 날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이걸 그렇다고 브루키나 프렌을 보거나 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게 예선이고 이랬으면은 그렇게 볼만한 여지도 있는데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도 이게 뭐 사실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상황적인 부분과 이제 눈치 싸움이 중요하잖아요. A매치는 많이 고민을 했는데 세네갈 찍는 게 맞아 보입니다. 발렌시아 대 카디스, 요것도 저는 글쎄요. 발렌시아 같은 이제 가브리엘도 빠지고 수비 쪽에 뭐 알테레테 수비 쪽에 또 빠지고, 주전키포트 실레센도 못 나온 것 같고, 다니엘 바스 AT 마드리드 떠났고요, 미드필더 쪽에. 얘 같은 경우 뭐 멀티 자원인데 상당히 핵심, 나이는 좀 있지만, 물론 이제 솔레르나 이런 애들은 좀 많이 돌아왔어요, 부상자들이. 그런 상황이지만 카디스가 이제 강등 뭐 그 건에서 탈피하려고 분명히 이제 휴식기를 어느 정도 준비했고, 그 준비한 것들 이제 FA컵에서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에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카디스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유독 좀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었고,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무승부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리그의 한정이지만 지난 경기도 카디스 홈 경기에서 발렌시아가 승리를 따내지 못했었고, 카디스가 또 휴식기 직전에 이제 승리를 따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 발렌시아는 지금 수비가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당연히 발렌시아 사이드를 봐요. 발렌시아 사이드를 보는데 2.5구좀 오바 쪽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카디스가 어쨌든 발렌시아 상대로 득점하지 못한다고 보기엔 저는 좀 어려워요. 발렌시아가 가뜩이나 수비가 안 좋았었는데 부상자들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주전 키퍼나 뭐 수비 쪽에도 빠진 뭐 알테레테 뭐 이런 애들도 추가로 빠지는 것 같아서, 물론 영입생들이 좀 있어요. 근데 바로 투입돼서 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는 좀 미지수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승도 갈 수 있겠고, 오바 쪽도 고려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충분히.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네 번째, 자메이카 대 코스타리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건 진짜. 오늘은 일단은 코스타리카 가능성이 있어요. 자메이카는 사실상 좀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코스타리카가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제 5위나 이제 4위 수점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코스타리카가 한두 게임 잡고 그 두 팀이 두 게임 미끄러져 주면은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승점 차이긴 합니다. 자메이카 같은 경우 사실상 힘들어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저는 코스타리카 쪽 한번 물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타리카 쪽 물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진 않아요, 확실히. 왜냐면은 상당히 어려운 경기고, 코스타리카 역시도 뭐 제가 볼 때는 승점차가 따라잡을 만해 보이는데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남미 쪽 원정 경기 상당히 빡세거든요. 빡세요. 자메이카가 더군다나 낮은 이제 거의 뭐 힘들어 보이는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렇게까지 막 패배가 많은 사이즈도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프렌 찍을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거 솔직히 프렌 아니면은 뭐 요런 라인이잖아요. 근데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봤는데,
결국엔 이제 코스타리카가 어쨌든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 분명해요. 여기 이제 자메이카는 수비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뭐 득점을 좀 더 뽑아내면서 뭐 무도 캐고 뭐 이런 경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중요한 매치에서 동기부여가 거의 없는 상황과 그래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승점 차이가 많이 안 나고, 더군다나 오늘 파나마가 또 멕시코 원정, 멕시코나 파나마 중에 두 팀 중에 최소 한 팀은 승점을 잃어요. 무스케면 둘 다 잃고, 코스타리카가 따라갈 수 있는 찬스에서 자메이카를 만났을 때 저는 3점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배당 자체도 2점 어쨌든 초중반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배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무승부 가능성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요거를 햄무랑 무를 안 보는 이유는 저는 2대0도 가능해 보여서, 물론 이긴다면 아무래도 한 골차 승리 확률이 좀 더 높겠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긴다면 이게 진득하게 해가지고 한 2골 넣고 무실점으로 틀어 막으면서 뭐 승리하는 그림도 보여가지고 좀 햄무랑 무로 잡지는 않았고, 일단 저는 코스타리카 쪽으로 좀 고배당으로 좀 찍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째 경기가 미국 대 온두라스인데, 이거 그냥 미국 많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뭐 크게 뭐 의심할 그런 여지가 없어요. 미국이 요즘 많이 못 넣고 있지 않냐. 요즘 뭐 지난번에 캐나다 원정에서 보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플리식이나 아니면은 뭐 데스트나 미드필드 맥켄 이런 애들의 컨디션, 약간 잔부상도 있어 보이고 컨디션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온두라스잖아요. 온두라스 대회가 거의 끝난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안심할 수가 없는 승점 차이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에서 미국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멕시코랑 파나마가 붙어요. 그러니까 최소 한 팀의 승점을 잃거나 아니면은 1점씩 나눠 가져도 그러니까 승점이 날아가잖아요. 결국에 최소 한 팀은 승점을 잃는 상황에서 좀 푸근하게 좀 이겨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 여기도 힘을 빡 쓰고 여기서만 이겨주면 미국은 거의 안정권에 상당히 돌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안심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두라스 정도를 만나서는 시원하게 만승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 여기까지 봅니다. 3대0 4대0 봅니다 저는. 6번째 경기 엘살바도르 대 캐나다. 캐나다가 조 1입니다 6승 4패로 아직까지 패배가 없는 모습이고, 엘살바도르가 9점 2승 3무 5패 사이즈인데, 요거는 저는 엘살바도르 프렘 봅니다. 캐나다는 지금 승점 1점만 캐도 돼요. 안 이겨도 됩니다. 1점만 캐도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 상황에서 캐나다와 엘살바도르는 그렇게 거리가 가깝지가 않아요. 사실 은근히 멉니다. 캐나다가 제일 이제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부담과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오히려 캐나다가 좀 고전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약간은 좀 해이해질 만한 타이밍이거든요. 왜냐면은 미국과 어쨌든 승점 차이가 4점이고 파나마와 5점 차이에 지금 남은 경기 수를 좀 보면은 그래도, 잠시만요. 남은 경기 수를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일정을 잠깐 볼게요. 이거는 파나마가 제 생각에 따라잡을 만한 사이즈가 아니에요. 남은 일정에서 미국과의 경기도 있고 또 캐나다와의 매치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술 쪽이나 좀 현실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캐나다 같은 경우 지금 거의 확정 수준이에요. 확정 수준. 남은 경기 뭐 전패하고 나머지 팀들이 뭐 뚜루룩 올라오면 뭐 될 수는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확정이라고 그냥 봅니다. 그냥 확정이라고 할게요. 확정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도 그냥 반대 찍는 게 맞다. 뭐 찍거나 반대 찍거나.
배당도 그래서 높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눈 감고 엘살바도르 프렌이나 무승부 그냥 고배당 어차피 소액 가는 거 찍는 게 맞다. 멕시코 대 파나마. 이건 멕시코 승. 오바.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 어쨌든 멕시코 같은 경우 불안 요소는 앞선에서의 득점이었어요. 사실 멕시코의 고민은 예전만큼의 한참 잘 나갈 때만큼의 화력적인 부분에서 좀 지원이 조금은 아쉬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이제 파나마, 물론 지금 5위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번 월드컵 남미 월드컵 예선에서 상당히 이제 좀 다크호스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맞는데 수비적으로 불안해요. 그나마 공격이 잘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멕시코 같은 팀을 상대로는 사실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가 좋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파나마가 승점을 가져가기에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멕시코가 충분히 이겨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오바 쪽의 배팅도 크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득점을 갈 여지가 있다. 파나마 역시도 한 골 정도는 뭐 뽑을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2대1 내지는 3대1 정도 사이즈를 봅니다. 자, 이제 뭐 7경기 분석 뭐 빠르게 끝내봤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어제보다는. 그래서 뭐 고배당을 찍으려고 해도 경기 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배팅할 만한 경기가 솔직히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약간 똥 경기라고 하죠. 그냥 뭐 부주력이나 고배당에 툭툭 넣어놓고 그냥 던질 만한 경기들이 절반 이상 되는 것 같고, 좀 그나마 좀 심기일전해가지고 고민해서 딱딱 찍어볼 만한 경기들은 제가 볼 때는 많아야 두세 경기, 진짜 적게 추리면 한 경기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도 조금은 신중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 같은 경우 제 생각 강승부나 이런 거 갔다가 바로 뭐가지 따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해서 신중해서 배팅을 하시는 걸 좀 배팅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 생각에는 고기도 좀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근본 있는 팀들을 건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근본 있는 팀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주력으로는 근본 있는 이제 팀들만, 뭐 그 나라가 근본이 없다는 게 아니고, 축구면 어쨌든 이게 축구잖아요. 축구에서 근본 있는 팀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부터 좀 어느 정도 해왔던 팀들이니까 그런 팀들 위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가볍게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